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오늘은 고1 수학상 다항식의 연산 제4강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기 전에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자연수의 나눗셈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Q가 모두 자연수일 때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아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몫,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또 이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B보다 작은 정수예요. 또 이것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었어요.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가 되고 곱해서 빼면은 이것이 바로 나머지 아니다.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의 내용이 이겁니다. 다항식의 나눗셈도 이거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식이라는 것만 다르죠. 살펴볼까요?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누는 다항식 B는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조건 중에 하나가 나누는 수 B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저렇게 나누는 적이 없어서 모를 뿐이지 B는 0이 아니다. 그랬을 때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를 소문자로 나타내고 상수를 식을 대문자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현해서 보는지 똑같아요. 그러면 A는 뭐가 될까요? 나누어지는 식, B는 나누는 수, Q는 동일하게 목, R도 나머지가 됩니다. 항상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도 나머지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이 나머지가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아니라 나머지 차수가 B,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다. 같은 이유예요. 이럴 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B가 N차라고 했을 때 B가 N차다. 그럼 나머지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다라는 의미는 그냥 N차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하가 됩니다. 이하. 즉 나누는 식의 차수가 3차다. 그럼 무조건 작으니까 2차가 아니라 2차 이하가 되는 거예요.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상수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을 하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등학교처럼 똑같은 구조로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식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 다음 과정에서 배우는 항등식을 배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실전 한번 해볼까요?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다루려고 하다가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언급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누는데 단항식으로 나눌 때는 그냥 분배를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금방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실제로 고등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다루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것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올 때처럼 이렇게 금방 안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와 같은 이런 구조로서 나눠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니다. 자,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와 차수만 주목해 주는 거예요. 2, 3제곱 이러니까 여기서 최고차항을 맞춰주려면 2x 제곱을 곱해주면 최고차항이 맞춰지겠죠? 2x 세제곱이 될 거예요. 이것만 맞춰주는 겁니다. 항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뺍니다. 그리고 최고차항을 또 맞춰주면 돼요. 뺍니다. 그럼 없죠? 이것은 직접 다항식을 나눈 거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개수만 떼내서 나눗셈을 합니다. 2,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9, 1, 마이너스 1 이렇게 떼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개수만 맞춰주도록 하는 거예요. 2, 2, 마이너스
뺍니다. 또 요거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뺍니다. 이렇게 개수를 살펴봤을 때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x-1이라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거 잘안됩니다. 여기가 하나피 0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4x 이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학생들은 몇 번만 해보면 초등학교 나눗셈 하는 과정과 똑같기 때문에 해보면 됩니다. 이 단원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된다면 또 하나 조립제법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다항식 fx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이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목과 나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방법이 실제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이렇게 1차식이라는 조건 하에서 실제로 나누는 것보다 훨씬 능률적으로 목과 나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공부를 해두는 건데, 그렇다면 1차식이 아닌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로 나누는 거에 비해서 실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공부할 때는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에 한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동일한 식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의 방법은 개수를 써놓고 나눗셈은 이렇게 하죠. 조립제법 밑으로 선을 긋습니다. 방법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수를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2가 돼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해서 1이 올라갑니다. 나눗셈은 빼는 것에 비해서 조립제법은 언제나 더합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4. 다시 1과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올라가요.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4. 조립제법은 뺄셈이 아니라 언제나 덧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곱해서 올라간다 그랬죠? 언제나 더합니다. 조립제법은 요 끝에 나오는 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죠? 이거의 의미는 뭐죠? 조립제법으로 다룬 요 진행 과정의 의미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9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데 이런 과정을 진행을 했더니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실제로 나눈 나눗셈과 비교를 했을 때 매우 간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조립제법이 왜 여기가 1이냐라는 것은, 요 1이 되는 것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나눈 거예요. x-1이 0이다. 그럼 x1이다. 그 1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조립제법이 일반화돼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fx를 x 플러스 a분의 b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식을 또 하나 해놨죠. 이것이 조립제법에서 반드시 기억할 내용, 어찌 보면 유일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식은 나누어지는 식은 동일한데 나누는 식이 2x-2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것을 찾으면 1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똑같이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겠죠? 동일한 식을 다른 식으로 나누었으면 당연히 몫이 다르겠죠. 근데 이런 과정을 동일하게 가져가도 되나? 이런 의문점이 생겨야 되고 또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 식을 실제로 선생님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를 맞춘다 그랬죠? x제곱 또 맞춰줍니다. 뺍니다. 0이 되고 동일한 과정이 거쳐졌는데 몫을 비교해보면 몫이 몇 배가 됐죠? 저쪽은 2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즉 2분의 1이 됐습니다. 몫이 달라졌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쪽에 와서 변형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a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식에다 A를 곱하면. 그런데 등호로 연결했기 때문에 A를 곱해주면 같은 값이 안 돼요. 다시 A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로 나눠줄 거예요. 자, 이 식을 변형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냐면 일식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듯이 나누는 1차식의 개수가 1이었던 거예요. 1. 1일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먹고 나머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눌 1차식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개수로, 그것이 양수든 음수든 그 개수로 나눠져야 돼요. 몫을 1차식이 개수가 1이 아니었을 때 그 1차식의 개수로 나누는 것이 몫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시험이 반드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조립제법이 수학 전반에서 전체 영역을 두고 본다면 절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 나눗셈과 또 항등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을 배울 텐데 거기에 관련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점 내용은 저 빨간색 박스와 이 빨간색 박스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항식 이것을 이거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가장 평범할 때 또 2차식으로 나누니까 조립제법 쓸 수 없죠? 나눕니다. 이번에는 식을 직접 나누지 않고 개수만 취해서 나눗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의 개수 1, 2차 개수가 없죠? 비워두거나 0을 씁니다. 선생님은 비워두지 말고 0을 쓰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것이 실수 나올 확률이 좀 더 적어요. 0, 그리고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상수 2. 1, 마이너스 1, 1. 자, 개수만 맞춰주면 된다 그랬죠? 1, 1, 마이너스 1, 1. 나눗셈이니까 뺍니다. 항상 나눗셈과 조립제법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빼느냐 더하느냐의 여부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학교 시험에서 이거를 착각해서 틀려서 오는 학생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뺍니다. 예, 뺍니다. 예. 뺍니다. 뺍니다. 나머지부터 먼저 봅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3차식인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1차식이 되겠죠? 몫수인데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Q2는 3, R-1은 2 해서 5가 됩니다. 2번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중요한 식 하나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거든요. 조건을 빼고 나타냅니다. A는 BQ 플러스 R.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꼭 기억을 해두고 선생님이 형태 중요하다 항상 형태를 중시하는데 저 형태대로 쓰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또 정확한 방법은 이거예요. 얘를 뭘로 나눴다? A로 나눴다 했더니 몫이 뭐다? 그리고 나머지가 그러면 이거의 역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15를 무엇으로 나눴더니 몫이 4가 되고 나머지가 이러한 식을 초등학교 다룰 때 등식의 성질 그에 관련된 이항을 모르면서도 양쪽 변에 3을 빼주고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등식 성질도 잘 알고 이항도 잘하니까 문제가 안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3을 준다 즉 이항을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당연하겠죠? 수식에서 가능하다면 문자식에서도 가능하다.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얘를 이항을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그리고 간단하니까 정리를 바로 해줍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결국은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a를 알면. 여기서 우리가 4로 나눴죠? 여기 과정이 네모를 알기 위해서는 10이 나누기 4를 했었던 거죠? 똑같습니다. 나눠봅니다. 역시 개수만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개수를 가지고 처리할 때 헷갈려요. 그런 학생들이 제법 많은데 몇 번만 해보면 돼요. 몇 번만. 뺍니다. 뺍니다.
나눠 떨어졌죠? 당연히 나눠 떨어져야 될 때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는 x 플러스 4였죠. 같은 구조의 문제지만 무엇을 묻느냐만 다른 거였어요. 당연히 문제 2번이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은 거겠죠? 자, 문제 3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일 때 이거의 값은, 이런 구조의 문제를 중학교 3학년 때도 다뤘습니다. 이러이러할 때 3차식까지는 다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을 구하라. 그렇으면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양변에 x를 곱하면 x의 3차식이 되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2차식이 되고, 다시 이 조건식을 이용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또 그 2차 항에다가 대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1차 식으로 만들고, 그 x의 값은 대입해서 주어진 식의 값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번거로웠죠? 물론 중3 때도 취지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 이 문제 3번처럼 고등학교 방식으로 푼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얘를 나누란 소리예요. 이 나눗셈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나누는 식이 얘였고, 나눠지는 식은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였죠? 5였습니다. 따라서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누면 나누는 식이 0일 때는 뭐까지 0이 되게 만드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구하는 값이 5다. 이것이 바로 출제 의도입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유형이기도 하니까 알아둡니다. 문제 4번. 다항식 fx를 x-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이러이러하고 할 때 이렇게 나누면, 자, 무엇을 묻는 문제죠? 조립제법의 성질을 묻는 겁니다. 1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조립제법을 x의 값을 얼마로 구하죠? 이 값이 0이 되는 값 2분의 1로 구합니다. 얘도 0이 되는 값은 2분의 1이에요. 근데 x-2분의 1은 x의 개수가 1, 2x-1은 x의 개수가 2니까 몫을 2로 나눠야 된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눌 때 몫이 그 x고 나머지가 r이다. 이것은 ax 플러스 b, a로 곱해주면 a로 다시 나눠야 되겠죠?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미는 조립제법은 어떤 성질을 기억하자? 이 성질을 기억하자. 왜 이렇게 됐나? 이 a 때문에. 답이 금방 나올 수 있겠죠? 몫은 qx가 2로 나눠진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 조립제법의 성질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5번. 같은 문제, 같은 식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 식을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a는 당연히 얼마였을까요? 2분의 1. 2분을 나누면 2, 1. 조립제법은 언제나 더하는 거라 그랬죠? 더하면 b는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4. 또 곱해서 마이너스 2. 또 더합니다. 이렇게 a, b, c, d 값을 차례대로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조립제법의 성질을 묻는 거죠. 마지막 6번. x에 관한 3차식을 이런 꼴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을 처음 볼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 알다시피 주어진 식은 x에 관한 3차식으로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은 x-1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식과 동일한 값을 갖기 위한 ABCD 값을 찾으시오 라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식을 다 전개합니다.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x의 세제곱의 개수가 1일 테고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일 될 테고 x의 개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상수항은 3이 된다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가능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립제법의 또 다른 하나의 성질을 기억하는 건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1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예요. 1. 요 값이 D가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합니다. 동일한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합니다. 이 값이 C가 되고 또 한 번 더 합니다. 이 값이 B, 이 값이 A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ABCD 값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x-1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즉, 이 식을 x-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d.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d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x-1은 1차식으로 나누니까 이 식을 x-1차식으로 나누면 조립제법 한 번에 나머지 d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시 이 목이었던 것을 한번 x-1이라는 식으로 또 나눠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x-로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이 과정을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그때의 나머지가 조립제법에서 파악이 된다는 거죠. 이미 얘는 나눠진 꼴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조립제법 한 번 더 하면 목과 나머지를 a, b의 값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x에 관한 내림차순을 x-1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전개해서 개수를 각각 비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조립제법의 성질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차례대로 D, C, B, A의 값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성질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몫을 안 구했네요. 문제 5번 잠깐 들어갑니다. A, B, C, D의 값을 다 알았으니까 몫은 요거 일단 씁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죠. 그런데 뭘로 나눠야 될까요? 2로 나눠야 됩니다.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몫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나눗셈을 기반으로 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